자, 이번 시간에는 벡터열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실수열에 대해서 다뤄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열이 있었을 때 그 수열에다가 이제 실수들이 대응됐을 때 그것을 이제 실수열이라고 우리가 부르기를 했는데요. 만약에 그게 실수가 아니라 이제 복소수가 이제 들어오게 된다면은 그것을 이제 복소수열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만약에 거기에서 벡터가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벡터열이 되겠죠. 음흠. 그리고 거기에다가 플러스로 만약에 여기서 말하는 벡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일반적인 벡터 스페이스를 정의를 해요. 그 벡터 스페이스 정의를 했을 때 거기 있는 모든 멤버들이 다 이제 벡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정의 위에서 우리는 뭐 임의의 점이라는 것도 이제 벡터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이제 행렬 또한 벡터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벡터는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설명을 좀 드렸고요. 벡터열이 무엇인지부터 정의를 해보고 오늘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의역이 자연수 전체집합이고 공역이 D차원의 유클리디안 스페이스라고 했을 때 원소 n이 이제 벡터 vn으로 대응될 때 우리가 이것을 부르기로 벡터열이라 부른 거죠. 시퀀스 오브 D차원의 유클리디안 벡터다 라고 말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표기하기로, 자, vn의 이제 서브인덱스의 정의역을 이렇게 표시해 주거나 또는 이제 간편하게 생략해 가지고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고요. 또는 그냥 이제 나열해 가지고 이렇게 나타내기도 합니다. 괜찮을까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어떤 의미를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요. 당연히 이런 이문점이 드는 게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 vn이라는 이 벡터가 v로 다가간다 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VN이 V로 수렴한다. 그러니까 VN이 V로 하나씩 다 가까이 간다. 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유클리디안 이 스페이스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여기에서는 이제 가까이 간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거리 개념을 도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거리 개념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음, 제가 임의로 U라는 벡터를 선분들로 U1, U2 해가지고 U D차원이니까 UD까지 있는 이런 벡터라고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V라는 벡터도 선분이 이제 D차원이 있는 V1, V2 해가지고 D까지 이런 벡터가 이제 있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두 벡터 사이의 이제 거리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측정을 할 것이냐면요.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 기반을 해가지고 투노름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투노름이라 한다면은 이제 각각의 선분들 차에다가 거기에서 제곱한 다음에 그것을 다 더한 다음에 그 값을 이제 전체 2분의 1제곱을 해주는 그런 방법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기하기를 U-V 이것의 투노름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자, 왜 이렇게 표시를 하냐면요. 원래 일반적인 이제 거리를 측정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투제곱, 이제곱을 할 필요가 아니라 이제 세제곱 한 다음에 다 더한 다음에 이제 3분의 1제곱을 할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이제 p제곱을 한 다음에 더해가지고 p분의 1제곱을 시켜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효율적인 사용법은 이제 투노름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 일단 이 방법을 여기선 채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계산하게 되냐면요. 전체 루트 그냥 2분의 1제곱을 씌워주시고요. 왜 이게 표시가 안 되지? 네, 좋네요. 자, U1 빼기 V1. 자, 이것을 가까이 선분들에게 뺀 다음에 제곱을 시켜줘요. 그 다음에 이제 D차원까지 제곱을 해준 다음에 다 더한 다음에 전체 루트를 씌워주는 이런 방식이 이제 투노름이고요. 여기에 일반적인 설명을 이제 나중에 꼭 배우게 될 거니까 좀만 참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져봤던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거리 개념을 도입을 해봤고요. 자, 이렇게 도입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바로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등식이 하나 있는데요. 만약에 여기
U라는 벡터가 있고 여기 V라는 벡터가 있었을 때 제가 그은 이 벡터는 U 플러스 V가 되겠죠? 이랬을 때 U 플러스 V의 이 거리는 U 벡터의 크기, 그냥 U 벡터의 그 거리랑 V 벡터의 그 거리를 이제 더한 것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이런 식이 성립한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등식 중 하나고요. 이것을 우리가 흔히 부르기로 삼각부등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이것을 한번 지금 증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되게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유명한 부등식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 부등식을 먼저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봤을 것 같아요.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코시-슈바르츠, 그리고 코시 부등식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거든요. 우리가 A1, B1 더하기 A2, B2 해가지고 AN, BN 이렇게 한 것의 크기, 절대값 씌운 것은 루트에 A1의 절대값 제곱 더하기 해가지고 AN의 절대값 제곱까지 더하고 곱하기 절대값 B1의 전체 제곱 더하기 해가지고 BN의 전체 제곱 이렇게까지 한 부등식보다 이제 왼쪽이 더 작거나 같다라는 이야기가 성립하는데요. 이 부등식을 우리가 흔히 부르기로 코시 부등식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등식 일단은 알고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 증명을 잠깐 해보려고 하는데 이 증명 되게 간단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이건 예를 든 거예요. V라는 벡터를 위에 있는 그 V하고 상관없습니다. A1부터 AN까지 이렇게 있는 벡터라고 해보도록 하고 W는 이제 B1부터 이제 Bn 이렇게 성분들이 이루어져 있는 n차원 벡터라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랬을 때 V랑 W를 내적한 것의 이제 크기를 계산을 해보신다면요. 이것은 벡터 V의 크기 곱하기 벡터 W의 크기 곱하기 절대값의 코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세타 같은 경우는 두 벡터가 이제 이루는 각의 크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절대값의 코사인 세타 같은 경우는 이제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 그런 값이 나올 것이므로 이것은 이게 V 벡터의 크기 곱하기 W 벡터 크기 이거보다 작거나 같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현재 여기 대응되고요. 이 친구가 여기 대응되고 있으니까 결국 코시의 부등식을 현재 n차원의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에서 증명을 완료했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디코란 것을 바탕으로 증명을 시도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부등식의 좌변에 있는 거 어차피 양수니까 제곱해서도 이제 부등식이 이제 똑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왼쪽 이제 노름을 제곱해 볼게요. 그래서 u 플러스 v 이 벡터의 제곱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요. u 플러스 v랑 u 플러스 v 이 두 벡터의 내적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적을 계산해 주시다면요. u 내적 u 더하기 u 내적 v 더하기 v 내적 u 더하기 v 내적 v가 되고요. u 내적 u는 u의 크기의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내적 같은 경우는 교환법칙이 다 성립하게 되니까 이걸 계산해 주시다면요. 두 배의 u 내적 v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고요. 여기 마찬가지로 v 내적의 크기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코시 분식에 의해서 이거는 u 제곱 더하기 저 두 배의 u 내적 v가 두 배의 u의 크기 u 크기 곱하기 v의 크기 이거보다 작거나 같다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을 것이고요. 여기에다가 v 크기 제곱 이렇게 한다면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제 무엇이 되냐면요. 오른쪽에 있는 것이 u의 크기에 더하기 이제 v의 크기 이거의 제곱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제곱했을 때 이제 부등식이 이제 이러한 관계가 성립하므로 결론적으로 이게 맞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겠죠. 따라서 u 플러스 v의 크기는
U의 크기 더하기 V의 크기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우리 이 부등식을 부르기로 트라이앵글 이니퀄리티 삼각부등식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또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하나 원하는 것이 있어요. 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U라는 벡터랑 V라는 벡터가 이제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라고 가정을 했을 때 U의 크기랑 이제 V의 크기 또한 이제 거의 같다라고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냐라는 것이 제가 던지는 의문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반대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그 크기는 거의 같은데 이제 만약 방향이 반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두 벡터가 거의 가까이 있어요. 이렇게 거의 가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여기에서의 거리 또한 이제 가까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의문점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이제 알려줄 수 있는 또 다른 부등식을 지금 유도를 해볼 건데요. 위에서 제가 증명했던 이 삼각부등식에서 이제 어떤 작업을 해볼 거냐면요. 먼저 이 v라는 벡터 대신에 v-u를 대입할게요. 자, 이 부등식의 별표라고 한다면요. 이 별표 안에 집어넣게 된다면요. 어떤 부등식을 얻을 수 있냐면요. v 벡터 크기는 이제 u 벡터 크기 더하기 v-u 이 벡터의 크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 반대로 이제 밑에서는 이제 u 벡터 대신에 u 마이너스 이제 v 벡터를 여기 안에 대입하게 될 건데요. 대입해 주신다면은 이제 어떤 부등식을 얻을 수 있냐면요. u의 크기는 이제 u 마이너스 v의 크기 더하기 v의 크기를 더한 것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에요. 자, 이를 통해서 이제 정리를 쓰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위에서는 이제 u의 크기를 이제 왼쪽에 옮기고 이제 v의 이제 크기를 이제 또 왼쪽에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v 마이너스 u 이것이 v-u의 노름 이거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여기서 크기를 얘기할게요. 여기서는 u의 크기 빼기 v의 크기 이것은 이제 u-v 크기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므로 두 부등식을 종합하게 된다면요. 우리가 u의 크기에서 v의 크기를 뺀 거에 절대값을 씌운 것이 이제 u-v의 이제 크기 이것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부등식을 꺼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삼각부등식이라 말한다면은 여기 위에 있는 부등식을 칭하는 것이 되게 흔한 일인데요. 우리는 이것도 이제 삼각부등식이라고 뭐 부르는 것도 뭐 틀린 설명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삼각부등식이라고 불러도 되고요. 이 부등식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두 벡터가 거의 같다라는 것을 거의 이것이 이제 0으로 수렴 만드는 건데 얘가 이제 0으로 간다면은 얘 또한 이제 0으로 간다는 것으로서 두 벡터의 크기는 거의 이제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등식이 지명이 되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우리가 거리에 대한 개념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노테이션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노테이션입니다.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볼인데 이제 중심이 V이고 이제 반지름의 레디우스가 이제 R인 그런 볼이 있을 것이고요. 이번에 CVR 이런 것도 이제 노테이션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 V라는 이 벡터, 이 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반경이 R인 이 오픈볼을 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집합으로 표현하자면은
2차원 유클리디안 벡터에 유클리디안 스페이스 안에 있는 벡터 u가 있어가지고 u가 이제 v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이제 r보다 작을 때 이거 만족시키는 이 벡터 u들을 다 모아놓은 집합이 이제 여기 볼 이렇게 써보도록 하고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뭐라 부르냐면요. 현재 열려 있잖아요. 열려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 오픈 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CVR 이거 같은 경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2차원의 벡터의 이제 u를 가져왔는데요. 이거 이번에는 u가 이제 v로부터 거리가 이제 r보다 작거나 같은 그림 같은 경우도 포함하는 이런 경우가 있고요. 여기 현재 닫혀 있으니까 이것을 클로스드 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일반적으로 오픈볼을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볼에 약자 따온 거고요. 클러스터 볼에 C를 따와서 여기는 C라고 써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나중 가면은 여기다가 바 씌워가지고 이 같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건데요. 그거 이야기는 차후에 나중에 이어서 해보도록 하고요. 여기에서 이제 V가 이제 나타나는 것은 센터가 되겠고요. 이 R 같은 경우는 우리 반지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레디어스라고 표시하면 되겠죠. 그래서 사실 오픈볼 클러스볼이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써드리자면요. 오픈볼인데 반지름이 레디어스가 R이고 중심이 V 그러한 집합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볼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예전에는 그 1차원 그러니까 그냥 실수 전체 집합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런 것만 봤어요. 예를 들어서 뭐 한 점 알파라는 것을 기준으로 한 그 구간 이런 것을 본단 말이에요. 그럼 이 구간을 보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그냥 인터벌을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2차원만 가더라도 이제 이렇게 볼을 잡아야 되고 3차원 가면 이제 구를 잡아야 되고 4차원 가면은 뭐 표시할 수 없겠지만 추상적인 무언가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표시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볼이란 개념을 도입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에도 마찬가지로 설명해 주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V라는 점으로부터 이제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이 클러스터 볼이라고 우리가 흔히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라고 한다면은 둘 다 상당히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하고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저는 좀 더 힘을 실는다면 오픈볼에 좀 더 힘을 실어달라 라고 이야기를 먼저 해보고 싶어요. 일단 저게 가지고 있는 의미가 좀 더 많이 살펴볼 게 있기 때문에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오픈하고 클로스에 대한 것은 더 깊게 다룰 예정이니까 좀만 이제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정도로 정리를 해봤고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서 수렴한다. 아까 그런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정의를 해보도록 할게요. 무엇이냐면요. D차원의 벡터일이 존재해요. 자, 그랬을 때 이제 V라는 지점으로 수렴한다는 것을 제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연전 1차원 같은 경우는 이제 알파라는 점으로 수렴한다라는 것을 이 반경 안에 이제 그 뒤에 있는 모든 이제 수열들이 다 들어온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V로 당한다라는 것은 이 V자 근방을 잡았을 때 차원을 넓혀서 이렇게 근방을 잡았잖아요. 잡았을 때 이 잡은 근방에서 벡터가 가요. 벡터 V1, V2, 뭐 V3를 갈 수 있겠죠. 벡터가 가는데 이제 이미의 그 n이라는 그 시점부터는 무조건 여기 이 볼 안에 들어왔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출험에서의 정의의 그 차원의 확장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말로 표로 쓰자면요. 자, 임의영수 엡실론에 대하여 내 ex하기를 자연수 캐피털 N이 존재해서 썼을 때 하기를 그 N 이후로 있는 모든 벡터들
v 서브 n 플러스 1, v 서브 n 플러스 2, 막 이런 것들이 여기 중심이 v고 이제 반지름이 엡실론인 그런 볼 안에 들어온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 때, 그때 우리 이제 v를 뭐라 부르냐면요, v로 먼저 가져가는 거죠. v를 저 vn이라는 벡터의 극한이라고 부르겠습니다. limit of vn 이라고 부르면 될 거고요. 이때 우리가 쓰기를 이걸 표현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vn이 v다 라고 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부르기로 이 vn이라는 이 벡터가 수렴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수렴한다고 할 때 이 v로 수렴한다 라는 것도 표시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왜냐, 그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표시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좋아요. 그러면 이와 관련된 사실상은 많이들은 그냥 평범하게 넘어가긴 하지만 되게 사실상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이 2차원 유클리디안 그 스페이스 안에서는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명제를 소개를 한번 해드리려고 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vn이 수렴하는 값이 하나로 유니크하다라는 것을 설명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vn이 u1으로도 수렴하고 vn이 u2로도 수렴한다라고 한다면요, 결론적으로 U1과 U2는 같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한 점으로밖에 수렴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두 점으로 수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라는 것을 여기서 이 영제가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이거는 반영하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 여러분들의 직관이 되게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요. 사실상 우리 이것도 이제 좀 더 펼쳐가지고 이제 놈드 스페이스 아니면 이런 거리 공간 이런 데서 다 이제 성립하는 그런 정리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사실상 좀 더 확장해가지고 이제 위상 공간까지 가게 된다면요, 이것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 명제가 이 거리 공간까지 이제 커버가 되는데 이제 위상 공간까지 확장된다면요,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여기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에서 되게 중요한 명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증명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각각이 수렴한다는 것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양수 엡실론은 찍습니다. 그랬을 때 자연수 n이 존재해가지고요, n보다 큰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는 vn과 u1 사이의 크기가 거리가 이제 엡실론보다 작고 vn하고 u2 사이의 거리도 이제 엡실론보다 작아야 된다 라는 그런 n을 잡을 수 있겠죠. 정확히 잡는 방법은 좀 더 상세히 쓰다면요, 이걸 만족시키는 n1 있을 거고 이걸 만족시키는 n2 이걸 잡을 수 있을 것이고요. 이 두 개의 이제 맥시멈을 구해서 그것을 이제 n으로 잡아버리시면 되겠죠. 이것을 간단히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상황이 이런 거예요. VN이 있고 VN으로부터 U1 사이에 이 거리도 이제 엡실론이고 U2까지 이제 거리도 엡실론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거리 U1과 U2 사이 거리를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냐면요, U1-U2 이 U1과 U2 사이 거리는 삼각분호식을 껴가지고 이제 VN을 거쳐갈 수 있겠죠. 그래서 U1-VN 더하기 VN-U2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더 크거나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고요. 위에 이 두 조건 때문에 이 값은 얘는 엡실론보다 작고 얘도 엡실론보다 작기 때문에 두 개 더한 것은 이 엡실론보다 작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미 양수 엡실론에 대하여 U1과 U2 사이의 거리는 이 엡실론보다 작다 라는 것이 설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엡실론은 임의의 양수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U1과 U2 사이의 이 거리는 0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고요. 거리가 0이기 때문에 U1과 U2는 같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증명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명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자,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해석학을 넘어가지고 위상수학을 배울 수도 있잖아요. 위상 공간을 다룰 수 있는데요. 위상 공간을 다룰 때는 이게 이 유일성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극한의 유일성. 이것은 일반적인 위상 공간에서는 사실이 아니다, 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는 이제 원소 두 개가 주어졌을 때 그 위사 구조만을 가지고 두 원소를 이제 구분할 수 있느냐, 분리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세퍼레이션 이제 프로퍼티라고 부르기로 하거든요. 그러나 이것이 잘 안 되는 그런 위사 공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이제 유일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위상 공간까지 다루지 않을 거고요. 현재는 이제 D차원에서 정의를 하긴 했습니다만 D차원에서 이렇게 정의를 하긴 해왔는데요. 나중에 이 D차원 이것을 확장시킬 거예요. 확장시켜가지고 이제 어디까지 가게 될 거냐면요. 음, 임의의 론드 스페이스 또는 이제 거리 공간, 웨트리 스페이스 여기까지 다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리 공간은 이제 론드 스페이스 이제 노원 공간보다 더 큰 개념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 거리 공간까지 넓혀가지고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커버 가능하니까 이렇게 쓸까요, 그냥? 괜찮을까요? 그래서 이거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제 우리 정리들을 많이 살펴봤으니까 예시를 들고 좀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예시를 들을 거냐면요. 첫 번째로, Vn이라는 이 벡터는 3차원인데요. n분의 사인 0.3 곱하기 n, 이게 첫 번째 성분이고, 두 번째는 n 플러스 2분의 n, 세 번째는 n 제곱분의 1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벡터 Vn이 어디로 수렴할지는 대충 짐작을 할 수 있겠죠. 저는 어디로 갖고 갔냐면요. Vn이 첫 번째 성분은 0, 두 번째 성분은 1, 세 번째 성분은 0 이렇게 간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을 벡터 V라고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Vn이 V로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데피니션을 이용해서 보일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자, 이미 양수 입실론은 식습니다. 이랬을 때 자연수 n이 존재해가지고 플러스 때 하기를 n분의 1이 엡실론마다 떠도록 하는 그런 n을 잡을 수 있겠죠. 아르키메데스 이제 그만 언급할게요. 자, 이렇게 했을 때 n보다 큰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Vn에서 V를 뺀 이것의 거리는 그리고 두 벡터 사이의 이제 거리는 어떻게 되냐면요. 투노름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바꿔가 이제 빼가지고 제곱 이것 제곱 더하기 이것을 1 빼준다면요.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은 이게 될 거고 이것을 계산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값 제곱한 거고, 자, 이 값은 항상 이제 마이너스 1과 이제 1 사이에 있는 값이기 때문에 좀 더 값을 키워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얘는 n제곱분의 1보다 작거나 같고, 이 친구는 분모를 줄여봐요. 분모를 좀 줄여가지고 값을 키우고요. n제곱분의 4로 쓸 수 있겠죠. n 플러스 이 분모를 이제 n으로 만들어버리고, 그 다음으로 얘도 이제 분모를 줄여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n분의 루트 6보다 6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고요. 이것은 n분의 3보다 작죠? 그러니까 3 엡실론보다 작은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엡실론은 이미 양수이기 때문에 이것은 V로 수렴한다는 것이 이제 증명이 완료된 것이죠. 이렇게 편하게 보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괜찮을까요?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예시 하나로는 이제 좀 심심하니까 다른 예시도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요. Vn 이것이 루트 n분의 코사인 0.1 곱하기 n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분은 루트 n분의 사인 0.1 곱하기 n 이거고요. 그 다음 성분은 n의 이번에 4분의 1제곱분의 1 이렇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되게 어디로 가겠어요? 그걸 예측하는 것은 되게 이제는 쉬운 과정일 거예요. 근데 그것을 엄밀하게 보이는 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학습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되겠죠. VN이 어디로 가겠어요? 첫 번째 성분 0, 두 번째 성분 0, 세 번째 성분도 n이 무한대로 가면 0으로 간다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고요. 왜?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죠. 양수 엡실론을 찍어요. 그랬을 때 자연수 n을 그 엡실론의 4제곱이라는 임의의 양수보다 이 n분의 1이 작도록 잡을 수 있겠죠. 그리고 왜 n을 이렇게 잡았는지는 이후에 과정을 보시면은 쉽게 납득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랬을 때 n보다 큰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VN에서 이제 V를 뺀 거, 그러니까 VN과 V 사이에 거리를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요. 자, 빼서 이 제곱한다면 n분의 코사인 제곱에 0.1 n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n분의 사인 제곱에 0.1 n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루트 n분의 1 이렇게 더한 것을 루트 씌운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현재 이거 계산했다면요.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이 1이잖아요. 그래서 그 값은 n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루트 n분의 1이 되겠죠. 이거 필요 없고 등호겠네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요. 분모를 낮출게요. 분모 낮춰서 전체 값을 키우자면요. 이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어, 분모를 얘를 낮춰봅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 값은 루트 n분의 2의 전체 2분의 1제곱이라 할 수 있을 것이고 전반적으로 n의 4분의 1제곱에다가 루트 2 이렇게 될 것이고 이것은 얘에 의해서 이것도 보기가 좋죠. 캐피털 L의 4분의 1제곱의 루트 2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건에 위해서 우리는 루트 2 엡실론보다 작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엡실론은 이제 이미 양수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V에는 V를 수렴한다 라는 결론을 이렇게 낼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로 보이는 거 그 차원만 늘어난 것이지 여러분들이 기존의 수열의 극한에서의 그 수렴을 보이는 과정을 연습했다면요 어렵지 않게 보일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번에는 이 벡터 전체를 지금까지 봤는데요. 벡터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벡터 전체 너무 커요. 그러다 보니까 벡터의 일부만 가지고 새로운 벡터를 구성할 수 있느냐?
라는 것이 새로운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부분 벡터이라고 부르기로 했는데요. 정의를 해보도록 하죠. B차원의 유클리디안 벡터열이 있었을 때 이제 벡터들에서 임의로 꺼내요. 그러니까 이 전체 벡터가 있었을 때 제가 임의로 몇 개를 꺼냅니다. 그래서 새로운 벡터를 이제 구성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벡터들도 이제 순서가 있겠죠. 얘를 첫 번째, 얘를 두 번째, 얘를 세 번째로 하겠다. 라는 것이 있을 것이고요. 그것을 이제 제가 N1, N2, N3로 이제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서는 이제 유지하도록 한다면요. 표시를 이렇게 해서 있겠죠. VN1, VN2, VN3 이렇게 있는 벡터일이 있을 것이고요. 거기에다가 N1과 N2 이런 사이에 배송관계는 이것을 만족시킨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새로 구성을 했을 때 여러분들은 이 벡터열을 부르기를 subsequence of vn 이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국어로 얘기하자면요. 벡터니까 부분 벡터열이라 불러주시면 되겠죠. 괜찮을까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주구장창 정의를 설명하는 것보다 예시를 보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AN이라는 이 수열이 나열해보면은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이렇게 가는 n분의 1 꼴의 이제 수열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부분 벡터를 가져올 건데요. 제가 nk를 2k로 얘기를 해보자면요. 그러니까 짝수 번째만 가져오겠다는 거죠. 이렇게 한다면 A의 nk라는 그 부분 벡터열은 어떻게 구성이 될 거냐면요. 짝수 번째만 가져오게 될 거니까 2분의 1, 4분의 1, 6분의 1, 8분의 1 이런 듯이 가겠죠. 괜찮을까요? 자, 그리고 만약에 nk가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성하든 상관없어요. 다 규칙성이 있고 그것을 이제 그냥 부분 벡터의 정의만 만족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는 k제곱 이것만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a, n, k 라는 이 부분 벡터열은 나열해 보기로 1, 4분의 9, 9분의 9분의 1, 뭐야 1, 4분의 1, 9분의 1, 16분의 1 이렇게 가는 그런 것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런 부분 벡터열을 구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벡터가 있었을 때 그 벡터로부터 새로운 벡터들을 또 꺼낼 수 있다라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것이죠. 되게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약간 좀 쉬운 수열 말고 좀 더 어려운 수열을 수열이 아니다. 어려운 수열 그 중에서 이제 벡터열을 가져와 보도록 할까요? 두 번째로는 회전하는 벡터열을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1점을 해 n제곱분의 1 거기에다가 첫 번째 성분은 코사인 2분의 n파이 그리고 두 번째 성분은 사인 2분의 n파이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다면은 이제 n에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해가지고 그 과정을 이제 표시해 주자면요. 이 v에는 나타내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처음에 이제 1 넣었을 때 아니야. 처음 이제 과정을 표시해 주는 게 좋으니까 이제 0 넣었을 때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0 넣었을 때 여기 있을 것이고 얘 시작점으로 해가지고 시작점을 표시해 주는 게 좋을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 얘만 있었어요. 얘만 있었다면 이제 단위음이 동점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합값을 정의 위해서. 하지만 여기에서 점점 값이 줄여나가기 때문에 점점 원을 그리다가 원점으로 수렴한다는 그런 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듯이 해가지고 이렇게 회전하면서 점점 원점으로 다가가는 이런 벡터가 이제 VN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부분 벡터를 가져온다면요. 이 경향이 약 깨진단 말이에요. 어떤 듯이 깨지게 되냐면요. 만약에 제가 NK를 4K 그러니까 이제 4의 배수들에 있는 벡터들만 이제 꼭 골라온다면요. VNK는 어떻게 되냐면요. 1.1에 4K 제곱분의 1에다가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코사인 4K 넣으신다면은 이제 어 2K 파이가 되겠죠. 여기 이제 K는 자연수라 생각한다면 정수라 생각한다면요. 2K 파이 코사인 2K 파이 값은 이제 1이 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사인 2K 파이 같은 경우는 이제 값이 0이 될 겁니다. 따라서 이 부분 벡터열만 생각한다면요. 이제 벡터가 이론의 점들이 이런 데만 찍혀가지고 점점 이제 오른쪽에서 그냥 이렇게 성분 X 성분만 이제 존재하고 Y 성분은 0인 이런 상황에서 점점 이제 원점으로 다가가는 그런 벡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온 부분 벡터를 나머지가 3인 모듈러까지 3인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을 나눴을 때 그렇다면은 이제 VNK는 부분 벡터를 어떻게 되냐면요. 1.1에 4K 플러스 3제곱분의 1에다가 이제 여기서는 4K 플러스 3 넣어주신다면요. 이제 코사인 값은 0이 될 거고요. 사인 값은 이제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 분배 터널이 이제 이루고 있는 그 점들을 표시한다면요. 여기 이런 데를 갖고 오기 때문에 점점점 이제 이 아래쪽에서 위로 원점으로 향해 다가가는 그런 벡터열이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자면요. 이 부분 벡터 그리고 전체 벡터의 이제 특징들을 살펴보자면요. 이 친구는 이렇게 가지만 결론적으로 이제 원점으로 가고 있어요. 0,0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방향이 이렇게 가지만 원점으로 가고 있고요. 얘도 이렇게 가고 있지만 0,0으로 다가가는 성질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명제입니다. 만약 이 VN이라는 이 벡터가 V를 수렴해요. 수렴하고 제가 이 벡터 VN을 가지고 VNK라는 부분 벡터를 가져올게요. 그러니까 서브시퀀스. 자, 이랬을 때 이 부분 벡터열도 마찬가지로 V를 수렴한다 라는 것이 알려져 있고요. 이때는 VN이 V를 수렴할 때만 가능하다는 점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를 증명을 한번 해볼까요? 일단은 VN이 이제 V를 수렴하고 있으니까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요. 이번에 차원이 이제 D차원이니까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하여 자연수 n을 적기를 그 n보다 큰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이 VN이 몽땅 다 중심이 V이고 반지름이 이제 엡실론이 이 볼 안에 들어온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이런 볼 안에요. 자, 이랬을 때 부분 벡터열이니까 n1, n2, n3가 이제 이렇게 점점 이제 커지는 스트레이트리 이제 인크리징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을 알 수 있겠죠. 이거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우리 NK를 잡을 수 있냐면요. K0라는 것을 이제 잡을 수 있는데요. 어떻게 잡을 수 있냐면요. 이 N이 있어요. 우리 N을 위해 잡았던 그 N보다 N을 언젠가 이 스트레이트리 인크리징 하는 그 수열이 뛰어넘겠죠. 그 점을 이제 임의로 하나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성립한다는 것은 이거보다 이제 NK0 플러스 1 이게 더 클 거고 이제 NK0 플러스 2가 이게 더 클 거고 막 이런 과정을 알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것은 n보다 더 큰 값들이기 때문에 v의 nk0 그리고 v의 nk0 플러스 1 v의 nk0 플러스 막 2 이러는 모든 벡터 그 항들이 다 중심이 V이고 이제 반지름이 엡실론이 그런 볼 안에 들어오겠죠. 이 별에 의해서 그리고
이 문장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 이미 시점으로부터 그 이후로부터는 이 오픈 볼 안에 들어올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것이 V로 부분 벡터여도 V로 수렴한다. V로 다가간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명제를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와 관련된 카운트 이그젠플만 보고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 이게 이 친구가 이제 V로 수렴한다는 조건이 있어야지만이 이거 성립하는데 그게 없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 조건이 없다면요, 이 명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카운터 이그젠플인데요. 내가 예전에 발산한다고 알고 있었던 a에는 마이너스 1에 n-1제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림수 값이 1이고 리미프 값이 마이너스 1로 계속 일정하기 때문에 결국 두 값은 같을 수가 없으므로 발산한다 라고 이야기했죠. 이거 진동하는 형태의 그 수열이 될 건데요. 이 친구는 발산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부분 벡터열을 잡더라도 그 부분 벡터열이 어딘가를 수렴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거든요. 실제로 제가 A에 이 K-1로 잡아본다면요, 이것은 결국 2K-1이 홀수잖아요. 홀수기 때문에 저기 지수에 들어간다면요, 결국 마이너스 1 짝수 제곱이 될 거여서 1, 1, 1, 1 이런 것들이 쭉 나열되는 그런 벡터열이 될 거여가지고 이 친구는 1로 수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분 벡터열이 어딘가 수렴하게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들 잘 잡으시면 돼요. 그런데 이번에 이런 방식으로 바꿔볼게요. 2K 짝수로.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1이 홀수 제곱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것들이 쭉 가는 이런 수열이 될 건데 이것은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1로 수렴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둘이 같지 않다는 것을 자명하게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디 이런 거 수렴하게 만들 수 있는데 그것이 항상 일정하다, 유니크하다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좋아요. 예, 이게 발산하기 때문에 두 번째로 좀 더 얘보다 이번에 1차원이었는데 우리 N차원 그러니까 D차원에서 지금 살펴보고 있잖아요. 차원을 넓혀가지고 2차원에서도 발레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랬을 때 제가 이번엔 코사인 10분의 n파이 이거랑 사인 10분의 n파이 이걸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거는 이거 단위원이 동점이 되겠죠? 단위원이 이렇게 존재했을 때 이 위에 저 점들을 다 VN을 찍어본다면은 여기 이렇게 가고 방향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근데 계속해서 빙글빙글 돌아가죠. 어느 한 특정 시점으로 다가간다고 말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한 시점을 잡았을 때 거기에 대한 의미의 어떤 인터벌을 잡고 어느 볼을 잡고 그 볼 안으로 어느 시점 이후로부터는 모든 게 다 들어온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모든 엑실론에 대하여. 그러니까 이것은 수렴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분 벡터를 잡으신다면요. 먼저 V 20K라는 이런 부분 벡터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대입해 본다면 이거는 코사인 2K 파이에다가 사인 2K 파이가 되겠죠. 그리고 이 값은 이제 1,0이 될 거니까 결론적으로 이거는 1,0 여기로 수렴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이번에는 V20K-10이라는 곳으로 부분 벡터를 적는다면요. 이것은 코사인 2K 파이 마이너스 파이가 되고요. 여기도 사인 2K 파이 마이너스 이제 파이가 될 건데 결론적으로 여기 대입해가지고 한다면요. 이것들을 항상 어디로 가게 되냐면요. 마이너스 1,0으로 간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좌표 평면상에서 찍어보세요. 계속 여기만 가잖아요. 아이고요. 그래서 여기만 이제 있잖아요. 얘는 여기만 있고 얘는 여기만 있으니까 이 친구도 이제 마이너스 1,0 여기로 수렴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둘이 현재 같지가 않죠.
이게 딱 한 점으로 수렴한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없다라는 그런 판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것을 이 명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건이 무엇이다 라고 물어본다면요. 이 벡터열이 수렴한다라는 조건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벡터에 대해서 간단히 다뤄봤어요. 그 벡터열에 대해서 정확히 다뤄봤는데요. 사실상 이 벡터열 같은 경우는 이제 뒷차원으로 확장시켰잖아요. 이제는 좀 더 확장시키는 과정입니다. 이제 논드 스페이스, 이너 프로드 스페이스, 그리고 매트릭 스페이스까지 확장해가지고 또한 어떤 이론을 펼쳐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부터 이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이어나갈 것을 이 거리 공간, 매트릭 스페이스 안에서의 그 토폴로지컬 프로퍼티스, 그러니까 미상도 성질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벡터 스페이스라고 해가지고 벡터들을 이해하는 시간에 갖도록 할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한 걸로 보자면은 챕터 1이라고 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챕터 1으로 해가지고 해석하게 대한 기본적인 아주 시작하기 위한 기초 단계를 이 기본적인 용어들을 정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한다면요. 이 다음 시간부터 좀 공간에 대해서 얘기를 쭉 나가보도록 해요. 그래서 뭐 벡터 스페이스, 이너 프로드 스페이스, 놈드 스페이스, 힐버트 스페이스, 바나우 스페이스, 매트릭 스페이스, 컴플리트 매트릭 스페이스 엄청나게 많은 용어가 나오게 될 거예요. 이것들이 이제 각각 어떤 것을 만족시키는지 잘 살펴보시면서 계속 머릿속에 익혀두시는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쉬운 거예요. 좀 더 이제 어려워지고 공간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점점 해석학적인 이야기가 펼쳐나가게 될 거니까 마음 단단히 각오하시고 다음 시간에 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은 되게 어렵지 않은 내용으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